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안 사면은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주식이 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길에서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섹터를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향후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2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섹터가 뭔지, 그 주식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주식이 있다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랑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것 같나요? 아니면은 야 별론데 라고 하실 것 같나요? 첫 번째,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10에서 20%씩 향후 2-3년간은 일단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영업이익률은 무려 24%나 되며 부채 비율도 매우 낮습니다. 45%밖에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식이 얼마인가 봤더니 지금 현재 퍼는 17배, PBR은 2.59배로, PBR은 이 기업이 어떤 섹터냐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퍼 같은 경우는 17배로 야 연평균 10에서 20%씩 성장하는 기업이 17배면은 이 정도면은 비싸다고 말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쁘게 봐도 이 정도면은 거의 적정가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배당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1.7%나 주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주식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할 만한 이유만 있나요?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오늘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니까 당연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주식이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 주식은 게임주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크래프톤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방금 위 같은 그러한 실적을 현재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재 많은 기분들은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나 게임주 이렇게 싸진 거 알고 있었어, 이제부터 공부를 하려고 했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길이 게임주 그 NFT인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P2E 이런 것들이 망하면서 완전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혀 게임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가 야 게임주가 그렇게 싸졌어? 퍼가 17밖에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지금 현재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일단 지금 게임주의 상황이 매우 메롱인 건 맞습니다. 자, 타이거 KRX 게임 K 뉴딜이라는 ETF를 보면은 ETF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게임주가 이렇게 박살이 났나 봤더니, 자 이때 고점이 언제였죠? 11월 19일입니다. 이때 날짜를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차트를 봤더니 고점이 언제죠? 맞습니다. 11월 22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고로 작년 말까지 성장주가 불을 뿜을 때 나스닥이 돈이 복사가 된다고 라고 말할 때 게임주도 같이 돈을 복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거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과열된 분위기가 전부 다 가라앉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영향을 게임주가 전부 다 온몸으로 맞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게다가 작년 말에는 NFT 그리고 메타버스, P2E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게임주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펌프질이 꽤나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전부 다 빠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게임주 적게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많게는 마이너스 60% 70% 빠진 기업들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부러지면서 게임주가 박살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 나스닥을 보니까 야 이거 완전 메롱인데 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게임주를 꼭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이유 3가지를 저 기릿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절대 이것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는 거, 저 기릿의 말은 분명 틀릴 확률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다. 지금은 진짜 싸다. 얼마나 싼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C소프트의 차트를 보시면은 모든 이평선이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완벽하게 떨어지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소리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최근 들어 5일선, 21선, 61선 이 모든 것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남긴 했지만 121선도 언젠가는 또 노려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17배, 이 정도면은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임주, 그 와중에 실적이 나오는 게임주가 퍼가 20보다 낮다는 거는 저 기릿은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크래프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60일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모든 이평선이 모이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17배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배 아래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대표 주자로 볼 수 있겠죠. 카카오게임즈를 보면은 이 친구도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올해 예상퍼는 22.82배로 20배보다는 조금 더 높지만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그만큼 더 많이 성장하는 기업인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 저기릿은 지금 현재 게임주가 저가 매력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NC소프트, 그리고 오른쪽은 카카오게임즈의 주봉인데, 주봉 RSI를 봐도 얼마 전에 30이 깨진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RSI 30이 깨진 거는 대표적인 저점 시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만약에 실적이 부러지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고, 이런 주식은 RSI가 30이든 20이든 10이든 사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실적은 바로 카카오게임즈의 실적인데요. 매출액은 작년 대비 50%가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3배나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고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실적이 지키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주인 하나인 LNF가 이런 와중에도 신고가를 찍은 것처럼 결국 저기렛은 이 기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평가라고 모두가 오르면은 가치 투자가 무조건 승리하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무조건 싼 것만 사면 되니까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사람들이 그 주식을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벤트도 가치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는 없는데 이벤트만 있는 주식, 그걸 뭐라고 하죠? 맞습니다. 테마주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없는데 가치만 있는 주식, 그걸 우리는 조금 길게 보고 투자하는 가치 투자라고 보통 말하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평가와 그리고 이벤트가 만나는 그런 주식은 주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클 대세 상승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고로 이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벤트까지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벤트가 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정치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길이 게임주랑 엔터주 뭐 이거 두 개는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한번 터지면 대박 터지는 그런 기업이잖아. 그런데 정치주는 여기 왜 낀 거야?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기대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가수가 컴백을 한다. 예를 들면은 진짜 파급력이 큰 가수 빅뱅이 컴백을 한다. 그렇다면 YG 주가가 쭉쭉 오르는 거 기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기생충2라는 그러한 영화가 또 개봉한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영화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정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전부터 오히려 주가가 쭉쭉 올라가서 오히려 선거날 다음날에 당선이 되더라도 주가는 폭락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게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대작 게임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전부터 이미 주가는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고, 그 게임이 출시된 후 완벽하게 대작을 치지 않는 이상 그때부터는 또다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위 세 가지 기업들의 공통점은 바로 영화가 개봉하고 난 다음, 가수가 컴백하고 난 다음, 선거가 끝난 다음, 그리고 게임 출시 후에 야 이거 대박이다 한번 투자해봐야지 라고 투자를 한다면은 딱 이 그림에 처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게임주에는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 들어 이러한 뉴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런 뉴스가 있었네요. 주가 반토막 게임주 하반기 신작으로 옥석 가려지나, 게임주 신작 기대감 반영 안 된 주가 카카오게임즈 탑픽,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신작 기대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만약에 앞으로 신작 게임이 몰려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또다시 게임주가 기대감으로 슬금슬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우리가 처음 해봤다시피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도 고평가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함께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게임이 출시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달에는 카카오게임즈의 오마한 무스메 프리티 더비가 출시를 하고요. 아마도 기름들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그런 곳에서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의 기대감이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그 게임이 이번 달에 출시를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번 달에 위메이드의 미르엠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월 달에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레볼루션, 그리고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라며 3분기는 살짝 쉬어가네요. 펄어비스의 블랙 클로버가 한국이랑 일본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4분기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출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하나씩 보자면은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NC소프트의 TL, 카카오게임즈의 에버소울,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디스테라, 그리고 카카오게임즈의 최고의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일본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컴투스도 하반기에 골프스타 챔피언십, 월드 오브 제노니아, 그리고 워킹데드 아이덴티티, 이러한 게임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로 지금부터 하반기 딱 6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이 출시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기대감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기대감은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로 신작 모멘텀이
사람이 게임주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악재는 없는데 호재는 생긴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현재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가 부러지면서 이미 주가는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게임주로 봤을 때 NFT, 메타버스, 그리고 P2E 이것 때문에 투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펌핑된 게 전부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미 악재가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방금 전에 봤던 그러한 신장 모멘텀을 제외하고 다른 호재도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북미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봤더니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콘솔 게임을 많이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랑 같이 게임하는 그런 거에 익숙한 게 아니라 혼자서 혹은 그냥 친구들이랑 하는 그런 게임에 익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북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하죠. MMORPG에 대한 시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국 MMORPG 서구권에서 통한다. 그리고 로스트아크 첫 업데이트에 북미 유럽 게이머 63만 명 몰렸다. 이러한 기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잘하는 MMORPG, 이 게임의 시장이 갈수록 전 세계로 퍼지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내 북미 출시 예정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5월 지났네요. 제2의 나라 넷마블 게임이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제2의 나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관심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4분기에는 리니지 W, TL, 그리고 붉은 사막 이러한 게임들이 북미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북미뿐만 아니라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여기에도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인구가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게임 여기 한번 빠진다면은 진짜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호재가 하나둘씩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게임주를 지금 공부해야 될 이유 3가지를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나요? 일단 저기를 쓴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NC소프트 이렇게 대형주 3개를 먼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게임주 산업을 조금 밝게 보는데 한 개 한 개 공부해서 어떤 게임이 출시될지 그런 거 공부하기는 너무 귀찮아, 이런 생각을 현재 하고 계시다면은 그냥 이 타이거 KRX K 뉴딜 이 ETF를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시장이 좋아지고 언젠가 게임주에 또다시 메타버스, NFT, P2E 이것도 언젠가 오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 시절이 온다면은 고점까지 충분히 회복을 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고로 이러한 ETF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2배 가까운 수익률을 노려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게임주 공부해보시기 바래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당연히 부자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